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경사입니다. 경사.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블록버스터급의 신약이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약에 대한 허가까지 충분히 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존슨앤존스에서, 마리포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발표를 진행했는데, 지금까지의 그런 대한민국의 신약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블록버스터급 신약,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한다면 연매출 10억 달러. 대한민국은 보통 그냥 연매출 1조라고 통칭합니다. 이상의 신약을 뜻하는데 이 존슨존슨 그리고 오스코텍, 유한양행이 동시다발적으로 병용하고 있는 이런 레이저 티닙이라는 그 레이저 티닙이라는 폐암 치료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로서 시장 규모는 약 7조 원, 7조 원 되고요. 그리고 시작부터 1조 원 이상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과가 매우 좋아요. 현재 7조 원 규모를 가지고 있는 치료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이거 하나만 매출 7조 원이 넘어서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신약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폐암 환자가 감염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폐암 증가율이라던가 혹은 사망자 수를 본다면 압도적인 치명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조 이상의 시장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일단은 가장 발병률이 높은 암은 유방암이에요. 유방암. 그런데 사망률을 따지면 폐암이 압도적이에요. 폐암이 그 어떤 암보다도 사망자 수 기준으로 2배가 넘습니다. 사망자 수가 2위인 암과 비교했을 때도 사망자 수가 2배가 넘어요. 그만큼 폐암이 굉장히 치명적이고 그리고 발병률도 2위에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발병률도 높고 사망률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폐암이 이런 식으로 사망률이 높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이 진단이 됐을 때에는 이미 폐암 말기로 갔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폐암 진단을 받을 때에는 이 초기에는 이렇다 할 증상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사망률이 높다, 그리고 말기 폐암 환자의 경우에만 발견이 된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수술 안 돼요. 그것도 안 됩니다. 결국에는 항암제를 통해서 그냥 연명 정도,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명 정도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폐암에 대한 항암제 치료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이미 7조를 넘어서고 있고 10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있는 만큼, 이쪽에 따라서 만약에 임상에 성공이 된다면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아니라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10배 정도의 가치를 지닌 그런 신약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대한 그런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뺐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존슨존슨에서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일단 신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부작용, 그리고 뛰어난 약효, 그러니까 생명 연장이 되겠죠. 폐암 같은 경우는 생명 연장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월등하게 뛰어넘는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부작용 없이 갈 수 있는 기간도 이 타그렛에 비해서 상당히 길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미 509조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오스코텍과 그 유한양행에 조금 더 투자자라면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렉나자라고 해서 레이저 티닙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이런 신약이 이제 병용이 됨으로써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루스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2차 치료제로 폐암의 2차 치료제로 이런 유한양행의 그 레이저 티닙이 쓰이고 있고, 1차 치료제에 대한 허가도 이미 글로벌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차 치료 요법에 대해서도 아마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확정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매년 3천억 정도의 그런 매출액을 낼 수 있는, 그런 국내에서도 단일로도 3천억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신약이 발표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의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에 주목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생존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타그리스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발표치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히 많고요. 이미 통계를 조작했다거나 이런 식의 좀 증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결과 자체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기간 연장이라던가 혹은 작은 부작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미 레이저 티닙 단독으로도 훨씬 더 좋았다고 밝혀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비교하더라도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이미 레이저 티닙이 허가가 난 제품인 만큼 1차 치료제에도 빠르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효과 같은 부분에서도 단독으로서도 충분한 그런 효율 혹은 효과성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꽤나 주목을 하고 있다.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이미 오스코텍 정도의 시가총액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답이 나오고 있다. 타그레소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화학 병역 요법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얀센이라고 하죠. 존슨존슨을 얀센이라고 합니다. 얀센의 아미반타맙,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이 병용을 써서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죠. 이 아미반타맙과의 그 병용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어떤 것도 아미반타맙과 레이저 티닙의 그런 약효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결국 타그레소의 그런 시장 규모 7조 원이라는 규모를 싸그리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투트랙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트랙입니다. 딱 하나의 치료제를 먼저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왜냐하면 그만큼 대한민국 후지딘, 마데카솔 이런 것처럼 그냥 그저 그런 병이 아니잖아요. 폐암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효과가 엄연하게 나눠져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좋은 것,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작은 약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가를 정함에 있어서 보험을 적용시킴에 있어서 보험이 이 약도 해주고 죄약도 해주고 죄약도 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적자를 면치 못하겠죠. 금방 망할 겁니다. 이에 따라서 딱 한 개 정도의 약품에만 보험을 적용시켜주기 때문에 그 한 개 정도의 약품이 렉라자,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존슨앤존슨이 결국 글로벌적으로 판권을 가져가는 것인데 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꽤나 좀 주목을 할 부분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이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오스코텍이, 이건 좀 적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레이저 티닙은 이게 글로벌 신약이라는 거예요.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오스코텍이 신약 물질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고, 이것들 이제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을 한 것이고, 이걸 또 2018년에 얀센,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의 로열티를 받고 이제 기술을 이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에 따라서 존슨앤존슨이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의 가장 큰 손해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맞아요. 결국에는 그 매출만으로는, 실적만으로는 존슨앤존슨이 가장 많이 가져갈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술 이전을 통해서 사왔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은 이미 시가총액이 500조가 넘어요. 대략 한 51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오스코텍은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원, 그리고 유한양행 시가총액이 5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레이저 티닙의 몇 퍼센트까지 유한양행과 그리고 이 오스코텍이 가져올 수 있냐 하면은, 일단 10에서 대략 한 12에서 15% 정도를 로열티로 유한양행이 가져옵니다. 왜냐면 유한양행이 얀센에 기술 이전 시켜줬기 때문에 그 유한양행이 가져온 그 퍼센테이지에서 대략 한 40%를 오스코텍에 40%를 오스코텍에 역시 로얄티로 줍니다. 로얄티 중에서 오스코텍은 나머지 20%를 제노스코라는 자회사에 주는데, 이 제노스코라는 자회사 중에서 75%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은 결국 60대 35 정도의 그런 비율을 갖게 된다. 이 중에서 10에서 15% 정도, 그리고 이 매출액이 커지면 클수록 15%에 수렴하기 때문에 15% 정도에서 60대 35 정도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시가총액까지 비교해 볼 경우에는 그 레이저 티닙 딱 하나만으로는 오스코텍이 가장 수혜가 클 수밖에 없다, 변동성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2011년 1월에, 그러니까 2년 전에 2차 치료제로서의 그런 대한민국에서는 이만 시판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번 결과를 통해서 1차 치료제까지 빠르면 올해 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허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이미 2차 치료제 시장은 1,000억 원 정도의 그런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보증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지금까지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이 개발되었을 때는 피치 못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제약사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용으로 빼놓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1차 치료제까지 진출을 하면서 지금까지 빼놨던 불필요한 자금들을 비용을 이제 컷할 수가 있다는 점. 그 1차 치료제 시장은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약간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한국 시장은 유한양행이 100% 판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의 판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역시나 10에서 15% 매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15% 정도의 수렴하기 때문에 15% 정도를 오스코텍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만으로도 이미 3, 4천억 정도의 규모가 수정되고 있고요. 폐암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대한민국 시장만 보더라도 약간 3, 4천억, 그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50%만 차지하더라도 사실상 50%도 굉장히 적게 추정을 한 거예요. 사실상 보통은 한 70%, 80%까지 이제 추정한 경우가 많고 많게는 85%, 90%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보수적으로 50%라고 치더라도 지금의 유한양행 정도, 지금의 유한양행 정도의 그런 실적은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다. 5조 8천억짜리의 시장 기업에서 이 정도의 실적은 레이저 티님만으로도 심지어 국내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 유양행도 마찬가지고 블록버스터 신약이 아니라 블록버스터 신약의 곱하기 10만큼의 그런 엄청난 신약을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고 내년부터 시판이 된다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힐 것이고요. 특히나 존슨앤존슨이라는 전 세계 1위 제약사의 그런 유통망을 업고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잡아나갈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그런 중소형주라고 할 수 있는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매우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라포사 1에서 2차 치료제로서의 성공을 발표했고요. 이제 미라포사 2에서도 며칠 전에 이쪽에 대한 성공을 이제 발표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 이전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1호부터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레이저 티님만의 가치만 보더라도 유한양행 오스코텍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치만 보더라도 최소 2조에서 3조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밝혀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저는 딱히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 유한양도 마찬가지고 레이저 티닙의 가치를 봤을 때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저항 라인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지금 만약 이 라인까지 돌파를 해준다면은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유한양도 마찬가지예요. 유한양 같은 경우도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역시나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이 이제 9월 30일 토요일인데 아마 수정 연휴 끝나고 장이 이제 열릴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시장이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갭상승이 좀 발생할 텐데 조금 더 지지 라인에서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오늘이 9월 30일이고 업로드는 며칠 뒤에 될 거예요. 업로드는 며칠 뒤에 될 것인데 업로드 됐을 때 시기를 봤을 때에는 아마 연휴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충분히 차계 주도 업종, 차계 주도주, 핵심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멤버들처럼 꾸준하게 이렇게 정진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상 차계 주도 업종, 차계 주도주를 초반에 잡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는 계좌의 차이가 또한 또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기 주도주를 초기에 잡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미리부터 기업 분석을 완료해 놓아야지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를 기다리면서 백목점을 맞이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 좀 강조를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도움이 됩니다. 필승!